자, 오늘도 실전 강의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중은행 골드뱅킹 잔액 1조 눈앞에 있다. 뭐 때문에? 왜 갑자기 1조가 넘어갔어요? 많이 샀어요? 아니요. 금값이 올랐어요. 자, 골드바 품귀 현상이 막 나기 시작합니다. 왜? 지금 관세 전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돈의 큰 흐름이 안전자산으로 옮겨가고, 돈의 흐름은 팽팽하게 이렇게 맞춰지다가요, 어느 쪽으로 기울면 이리 물이 흘러가듯이 그쪽으로 흘러갑니다. 그죠? 또 이쪽으로, 그 가장 먼저 떨어진 물이 가장 수익을 크게 보겠지. 그런 식의 돈의 흐름, 이게 어떻게 움직이느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사로 인해서 지금 볼 수 있는 게 한국금거래소, 아무래도 가격이 올라가면 거래량도 증가합니다. 그 거래량도 증가하는데 요 종목이 뭐냐, IT센이에요. 요거 한번 설명드렸어요. 한국금거래소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다. 이거 언제 설명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2월 13일 날이죠. 금값 1년 새 44% 뜀박질하다는 기사를 잡아오면서 지금 3,000불이잖아요. 그죠? 내년에는 4,000불까지 오를 수도 있다. 자, 요 얘기를 짚어드리면서 그때 차트 모양이 이러했습니다. 근데 지금 차트 모양은요, 쭉 올라갔죠. 그때가 2월 13일이잖아요. 그죠? 2월 13일이면 요 정도 돼요. 이게 1월 23일이니까 2월 13일 요 정도 됩니다. 다시 치고 올라. 그러니까 이게 신문은 한 번으로 그냥 그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쪽이 몰릴 수 있는, 이쪽에 어떤 주가가 좋아질 수 있는 흐름이 생기면 그게 연속적으로 나옵니다. 옛날 배터리 한참 산업 좋을 때는요, 배터리 얘기 그전에 뜨문뜨문 나오다가 계속 막 연일 신문이 배터리 얘기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뭐 얘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방산 얘기가 줄을 잡습니다. 경제신문. 그죠? 방산 얘기는 근데 그전엔 띄엄띄엄 있었어요. 그럼 그전에 띄엄띄엄 있을 때 이걸 잡아야 돼.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금 얘기도 지금 띄엄띄엄 있어요. 근데 주가는 지금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2월 28일 신고가를 한번 찍었네요. 그죠? 2월 13일 방송에 이걸 들고 나왔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바닥권 영역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는 아닙니다. 최근에 고가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신문이 정답을 말해주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확고부동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보자고요. 알테오젠이 어제 이제 10% 급락을 했죠. 근데 알테오젠이 왜 급락했는지를 찾아보면 급락의 사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어제 신문 아무리 찾아봤어요. 급락의 이유가 보이지 않아요. 왜 10% 이상이나 빠졌지? 안 보입니다. 그 경우는 대다수 뭐다? 차익 실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그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거예요. 보통 차익 실현 매물들은 1에서 2일 사이에 다 소화가 됩니다. 이미 차익 실현하겠다고 마음먹은 단기 성향이나 중단기 성향의 매물은 1, 2일 사이에 다 나온다는 얘기. 그럼 어제, 오늘 나온다는 얘기.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중장기 사람들만 남아있잖아요. 그럼 주가가 빠져요, 안 빠져요? 안 빠집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밑으로 빠지진 않아요. 흐르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어요. 매수세가 강하게 붙지 않으면. 주가는 이렇게 올랐다가 급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찔찔찔찔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뭐가 없을 때? 급등의 사유가, 즉 다시 올라야 될 명확한 사유가 없을 때 그렇습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업황이 다시 오를 만한 명확한 사유가 없는 업황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죠? 그렇다는 것은 고민해봐야 돼. 오늘쯤 아니면 월요일쯤 한번 들어가 볼까에 대한 고민에 대한 해답을 어디서 찾아내야 되느냐. 알테오젠 특허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AZ에 1.9조, 1조 9천억의 기술 수출이 됐다는 거예요. 알테오젠은 바이오시밀러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바이오시밀러가 뭐예요? 제약인데 복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황반변성이라고 얘기하죠. 황반변성. 황반변성이 되면 실명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보통 당뇨 환자들이나 이런 곳에서 황반변성이 많이 나와요. 이게 황반변성이 치료제가 없으면 결국은 실명의 위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도 기사가 나왔죠. 황반변성 치료제에 대한 알테오젠에 대한 기사가 나왔어요. 급락이 나왔을 때 하루 내지는 이틀 만에 소화가 된다. 그럼 이게 오늘의 매수 타이밍이냐? 매수 타이밍이죠. 올라갈 소재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오 업황에 대한 성장성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 회사 제품의 시장 규모 자체가 크다는 걸 충분히 직감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어제 급락이 나왔어요. 이렇게 확대해 보면 요게 이제 급락 나온 거예요. 급락 나왔는데
여기서 살 수 있느냐는 자 차트상으로 봐도 고점대에서 2번 밀렸어요. 그죠? 그리고 저점대. 자 여기 항상 저점대 부근에서 다시 올라왔죠. 그러니까 지금은 박스권으로 보여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는 올라가는 차트예요. 이건 차트는 어디까지나 뭐 참고용이에요.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의 가격선을 어떻게 결정할 거에 대한 참고용으로 잡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37만 3천 원인데 37만 원 그 이하선이면 이 앞에 기사를 참고하더라도 충분히 매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제 고점 종목들의 어떤 주의할 점 하나는 손절선을 자꾸 후퇴시키면 안 돼요. 손절을 내가 정했으면 그 손절선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안 그러고 손절선을 계속 후퇴시키잖아요. 손실이 눈덩이처럼 굴러서 커져버리면 그때는 손절이 불가합니다. 근데 그럴 종목은 아니에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여기에 1조 9천억이나 되는 기술을 수출한다. 그다음에 이제 기술 수출 있고 난 다음에 뭐가 있어요? 마일스톤도 있을 거고 인센티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관점에서 봐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빠질 더 급락이 나올 주식은 아니다라는 판단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 역시 만약 이 고점에서 접근한다면 단기적 접근이 중장기적 관점은 절대 아니에요. 왜? 이미 10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40만 원대가 넘어갔을 땐 10배 가까이가 올랐어요. 근데 여기서 가까이 10배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 간다? 20배 간다? 30배 간다? 에이, 그거는 꿈을 쫓아가는 얘기고 그건 더 먼 미래 얘기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알테오젠이 다국적 제약회사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다면 20배, 30배 오를 수 있지. 벌써 지금 알테오젠은 굉장히 버거운 구간에 올라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올라가자니 시총이 너무 크고 그렇다고 빠질 만한 근거가 있냐? 그러기에도 지금 알테오젠의 어떤 기업 가치는 좋아지고 있고 애매모호한 구간에 놓여져. 그죠? 그래서 그런 점들 꼭 좀 참고해 보시면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해야 돼요. 이걸 수치적으로 절대 접근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자, 다음 기사 볼게요. 변압기 일감 3년치 확보한 일진전기 2차 전지도 도전하고 있다. 자, 요 기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선업행이 한참 잘 나갈 때 항상 나왔던 기사가 뭐였냐면 3년치 일감 확보 요 얘기 나왔어요. 그만큼 회사의 실적이 담보되어지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조선업황의 화랑일 때 나온 얘기. 이게 지금 변압기 일감 3년치 확보라는 것은 이 변압기 쪽 그러니까 지금 대용량 전기 저장 장치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우리가 예전에 핵심 연료는 화학에너지였습니다. 케미칼. 석유가 대표적인 화학에너지지. 석유로 해서 플라스틱을 만들고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옥사노이드 화학 종류들이 막 나오기 시작했죠. 그다음에 석유를 분류를 하면서 흔히 항공유, 휘발유, 그러니까 가솔린, 경유, 등유, 중유, 아스팔트, 피치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서 그걸 화학으로 해서 모든 산업들에 많이 썼어요. 화학연료가 주였어요. 가스도 화학연료죠. 천연가스 화학연료입니다. 자, 근데 지금 모든 게 바이오연료로 넘어가요. 바이오연료가 뭐예요? 전기지 뭐. 그린에너지, 풍력 전기잖아. 태양광 전기잖아. 혹시 앵커님 전기를 본인 내세요? 네, 제가 내요. 작년에도 본인 냈어요? 네. 작년과 올해에 비해서 전기료가 좀 어때요? 좀 오른 느낌? 좀 오른 느낌이죠. 쓴 거는 비슷한데 네. 좀 오른 느낌이죠. 그죠? 맞아요. 실제로 전기료가 올랐어요. 이 전기료가 오르기 시작하는 근거는 이유는 뭐냐? 물가가 오르면 따라 오르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전기 수급이 많아진 거예요. 많아지니까 사용량이 늘어난 거죠. 앵커님께 다시 여쭤봅니다. 집에 가면 전기 콘센트에 꼽혀 있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딱 꼽혀 있는 것. 냉장고 꼽혀 있을 거고. 그죠? 또 뭐가 꼽혀 있어요? 에어컨 이런 것도 꽂아는 놔요, 그냥. 꽂아 놓죠. 네, 전기장판도 꽂아 놓고. 전기장판, 전열기 이제 꽂아 놓겠죠. 전열기를 이제 밤에 되면 추우니까 틀어야 되니까. 예전에 이걸 전부 도시가스로 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도시가스가 비싸니까 전기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전열기 제품들이 도시가스 쓰는 집조차도 난방기구들이 앱은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핸드폰 꽂을 거고.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 쓰는 거야.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늘어난 겁니다. 지금 이제 만약에 로봇 세상이 와요. 그리고 집에 로봇 청소기 한 대가 하루 종일 집을 왔다 갔다 거립니다. 전기 써요, 안 써요? 쓰잖아요. 쓰죠. 그죠? 바이오 연료의 소모량이 굉장히 늘어나요. 즉 화학 연료에 의존하던 것이 바이오 연료로 넘어가고 있다.
거기서 중요해진 게 뭐냐? 변압기 이런 것들이 중요해진 거예요. 그 일진전기가 어떻게 돼요?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좋잖아요. 쭉 늘려보니까 쭉 자 우상향하고 있어. 근데 강한 저항선이 있었어요. 요 강한 저항선이 있었어. 그죠? 요걸 뚫어냈어. 요 강한 저항선이 얼마냐? 26,000원 부근입니다. 요 강한 저항선을 뚫어냈어요.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잘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딱 올라올 때 팔고자 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적으니까 빠졌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걸 장기 투자하는 사람들만 남았어. 단기는 또 빠져나왔겠지. 장기만 남았겠지. 그죠? 또 그러다가 요래 딱 올라와서 또 극하니까 일진전기의 콘덴서 변압기 사업을 보고 또 장기 투자하는 사람만 남았어. 단기는 또 다 빠져나갔어. 힘이 안 생기네 하고 다 빠져나갔어. 또 여기까지 올라왔어. 또 어느 정도 올라오다 보니까 또 여기서 또 밀려. 또 단기하는 사람 다 빠졌어요. 장기하는 사람만 남았어. 그리고 이걸 강하게 뚫어내는 거래량이 한번 수반이 됐어요. 즉 장기 저항선은 26,000원을 강하게 뚫어내는 거래량이 한번 수반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는 수많은 단기 매매하는 사람들이 요 26,000원 부근 여기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딱 매수 대기를 하고 있는 거지. 왜? 단기로 갈 게 아니었네가 돼버린 근거가 어디 있다고? 인문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변압기에 3년치 확보를 했는 데다가 2차 전지까지 도전한다니까. 2차 전지 업황이 앞으로 나아질 것이다. 2차 전지는 이제 끝났다. 여기 두 명제를 갖고 놓고 한번 보자고요. 앵커님께 이런 심오한 질문을 던지더니. 자, 앵커님 그거요. 밸런스 게임. 네. 2차 전지 업황 끝났다. vs 앞으로 2차 전지 업황은 다시 좋아질 것이다. 자, 요 두 가지. 제가 선택이에요? 네. 좋아지길 바란다. 좋아지길 바란다예요. 근데 정답은 좋아집니다. 오. 왜 좋아지느냐? 배터리 산업이 끝난 거 아니냐? 중국으로부터 침해받은 거 아니냐? 끝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에서 보면 배터리 산업이요. 인터배터리 거기 이제 제가 견학을 갔다 왔잖아요. 배터리 산업이 안 되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릴 정도로 배터리 산업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은 자금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인력을 쏟아붓고 굉장히 많은 R&D를 했어요. 그러니까 배터리의 종류도 수만 가지가 나와. 하이니켈, 울트라니켈, NCM, NCA, 이게 3원계 배터리, 단결정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 앞으로 미래로 가야 될 게 아직도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러면 이래 미래를 간다고 해서 수요가 그만큼 나오냐? 에이, 수요가 나올 수밖에 없지. 화학연료에서 뭘로 바뀐다 그랬어요? 바이오연료로 바뀐다고 했잖아. 근데 직립보행이 가능하고 손가락이 자율자재인 휴머노이드 로봇이 등장했어요. 자, 그러면 이 퍼스널용 휴머노이드 로봇은 자, 연료가 뭐예요? 2차 전지야. 즉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게 2차 전지가 아니라 휴머노이드 그 로봇이 2차 전지로 간다니까. 유비쿼터스 세상은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들어가기 전부터 내가 일상의 루틴을 코딩 값으로 입력을 해놔요. 그러면 집에 들어가기 전에 보일러가 켜집니다. 그리고 불이 켜져요. 방안 곳곳을 살펴보는 CCTV, 동작 감지 센서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사람의 침입의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걸 알아봐야 될 거예요. 그죠? 그게 유비쿼터스야.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요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 전에 청소는 끝났어. 로봇 청소기가. 이 모든 것은 2차 전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 모든 것은 통신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결국은 유비쿼터스 세상은 2차 전지와 통신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2차 전지 이제 끝났다라는 명제는 틀린 거예요. 앞으로 더더욱 많은 2차 전지가 들어가는 2차 전지의 의미가 충전해서 쓴다는 거잖아. 1차 전지가 아니잖아요. 충전해서 쓴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보더라도 2차 전지가 끝났다. 이거는 얼토당토하는 소리야.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지금 26,000원 부근에 매수 대기자가 엄청 몰려있다. 즉 단기 매매에 대한 매수 대기자도 몰려있다는 거예요. 매력적이면 그 가격대에 사람들이 확 몰려있어요. 어떻게 빠질까? 안 빠져요. 어떤 관점에서 보면 내가 너무나 사고 싶어하는 가격대까지 떨어져 주기를 사람들이 수도 없이 바라고 있을 거야. 제발 떨어져줘. 내가 요 구간만 오면 살 거야. 굉장히 갈구하는 마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가가 어떻게 빠지냐고. 안 빠진다니까. 그래서 장기적으로 저항대가 됐던 곳은 장기적으로 지지대가 됩니다. 장기적인 저항대를 강하게 뚫어냈을 때 이 장기적인 저항대는 장기적인 지지대가 돼버려요. 그럼 일진전기의 지금 장기적 지지대는 어디가 될 수 있다? 26,000원 부근이 될 수 있다. 차트로 참고해가 딱 나오잖아. 답은 어디서 찾았어요? 인문학에서 찾은 거지.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아, 그 가격대 안 오면 난 매수 안 하고 기다려봐야 되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효미시방 근접재산가로도 설명이 안 돼? 설명 딱 돼요. 일진전기 딱 이름 듣는 순간 효미시방 근접재산가 다 나와. 효용가치성, 미래성, 시의성, 방향성, 근접성, 접근성, 재무안정성, 산업안정성, 가격안정성. 단기적이냐 중장기적이냐에 대한 해답도 이미 줍니다. 이제 장기적인 저항대에는 장기적인 지지대로 바뀌는데 이게 단기적이야? 단기적 지지대예요? 내가 지금 단기적 지지대 얘기했어요? 아니잖아요. 그럼 장기적이지. 근데 그 근거는 어디에 있다고? 일감 3년치 확보했다. 2차 전지 사업도 뛰어들었다. 명제까지 살펴봤다. 2차 전지 사업이 여기서 끝이 아니다. 살펴봤다. 그럼 답은 다 나온 거지. 일진전기도 한때 변동성이 아예 없었어요. 근데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 실적이 좋아지는 변동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M&A도 변동성이에요. 그러니까 주가는 안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요. 옆으로 계속 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의 변동성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장기라고 해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계속 길어지다가 이거 확 급락을 맞을 수가 있어. 왜? 계속 안 좋다 보면 뭘 해야 돼요? 회사가 돈이 없으면 뭐 해야 돼? 지금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갑자기 대규모 유증한다니까 요거도 먹는 게 뭐예요? 꼭 그 방법밖에 없었냐? 왜 주주들한테 그 책임을 떠넘기냐? 주가가 저렇게 좋고 산업이 좋으면 자체적으로 돈을 해결해야지. 그리고 채권도 있지 않느냐? 채권 발행하지 왜? 그러니까 요거도 먹고 있는 거예요. 회사가 얘기하잖아요. 답변은. 채권을 그만큼 발행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더 어마무시하게 좋은 M&A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회사를 인수해 오겠다잖아. 그걸 위해서 유증하겠다잖아. 뭔지는 이제 기다려봐야지.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딱 끝!